오늘 파헤쳐볼 주제는요, 정말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인류가 과연 어떻게 처음으로 이 기하학이라는 걸 터득하게 됐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수세기 동안 모든 단서가 딱 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서양 사상의 기틀을 닦은 고대 그리스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이 말처럼 기하학의 고향은 이집트라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전하는 그 전설의 중심에는요, 아주 강력한 자연의 힘, 그게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같은 역사가들 말에 따르면요, 그 힘은 다름 아닌 나일강의 연례 범람이었다고 해요. 매년 홍수가 막 땅을 다 휩쓸고 가니까 그 경계선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측량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하학을 발명하게 됐다는 거죠. 필요가 발명을 낳은 셈이에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면요. 들어보세요. 탈레스, 피타고라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리스의 최고 석학들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사제들한테 직접 배우겠다고 몇 년씩 머물렀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나일강 이야기가 정말 전부일까요?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만 믿을 순 없잖아요. 진짜 진실을 알려면 이집트인들이 직접 남긴 증거, 그 단서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조사는요, 그 홍수가 났던 밭이 아니라 아주 뜻밖의 장소, 바로 고대 무덤 안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그리스인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정말 한참 전부터 이집트 예술은 이미 원, 사각형, 그리고 저 복잡하게 반복되는 무늬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하학적 감각이죠. 세티엘스의 무덤에 가보면 그 비밀을 딱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격자 체계입니다. 예술가들이 이 격자를 이용해서 그림의 크기나 비율을 완벽하게 맞췄던 거예요. 이건 기하학 원리를 실제로 써먹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죠. 자, 이제 진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랄까, 고대 이집트 수학자의 머릿속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바로 린드 파피루스인데요. 이게 무슨 대단한 교과서는 아니고요. 비유하자면 수학 문제랑 풀이 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학생용 문제집, 연습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파피루스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밭의 넓이를 구하거나 곡식 창고의 부피를 계산하거나 심지어 피라미드의 경사도를 구하는 문제까지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법이에요. 이 공식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당시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원주율, 즉 파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3.1605입니다. 이게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확한 수치예요. 옆 동네 바빌로니아는 3으로 퉁쳤고 나중에 로마는 심지어 4를 쓰기도 했는데 그것들과 비교하면 거의 신의 계산에 가깝죠. 실제 파이값하고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 파피루스만 보면 이집트인들 진짜 천재다 싶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신전벽에 새겨진 또 다른 단서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에 새로운 물음표를 던집니다. 갑자기 미스터리해져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일입니다. 에드푸라는 신전에 가보면요, 비문에 공식적인 토지 측량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에드푸 신전에 기록된 사각형 밭 넓이 계산 공식이 뭔가 이상해요. 정확한 공식이 아니라 그냥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인 거예요. 당연히 오차도 꽤 컸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린드 파피루스를 보면 그렇게나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다는 게 증명됐는데 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이렇게 허술한 야매 공식을 썼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겁니다. 바로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제들이 다루는 아주 정밀하고 이론적인 기하학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측량사들이 쓰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의 간단하고 실용적인 공식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형과 실무자형이 나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파라오 시대의 기하학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집트 기하학자들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의 넓이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고요. 직각삼각형 넓이도 문제 없었죠. 심지어 밧줄 당기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기술자들은 3, 4, 5 비율의 삼각형으로 완벽한 직각을 만들어냈어요. 예술이나 건축에서는 비례 개념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고 피라미드의 경사도, 즉 세케드까지 계산했죠. 물론 현장으로는 실용적인 근사치 공식도 함께 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들의 지식이 단순히 나일강 범람에 대처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정교하고 다층적인 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인들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기하학은 정말 이집트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전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깊이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론적인 완벽함과 실용적인 적용 사이의 절묘한 균형. 이것이 바로 이집트 기하학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이 어쩌면 그냥 한 학생이 베껴 쓴 연습장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저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 지식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